존경하는 오심한 노원구민 여러분, 손영준 의장님과 경기대 부장님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성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 2, 3, 4, 5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손명영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지난 제294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하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지평부와 의회, 국민들과 함께 규제 철폐에 적극 나서달라고 했습니다만 5분으로 의사 전달하기에는 부족했고 또 규제 시행 후 한 달이 지나면서 노원구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은 아무래도 우리들의 생존의 문제이고 대부분 사람들의 자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다 보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배준경 의원님과 박희강 의원님이 같은 주제로 구정질문 5분만을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대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고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통계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따른 노원구의 문제점 및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저희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비슷한 질문을 받고 답을 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철회를 청장님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것이 가장 궁금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박희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것처럼 어쨌든 부동산 그런 폭등에 의한 집값 안정화 차원에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이 대책이 시행이 됐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 집값이 오르지 않은 우리 노원구가 함께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쉽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만 또 고립해가지고 이걸 한다고 해서 집값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약간 풍선 효과에 대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저희 노원까지 이렇게 묶여버렸는데 일단 시행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상태고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라든가 가격이나 이런 걸 좀 보면서 과연 그 정책 효과가 정부에서 의도한 대로 가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요. 의도한 대로 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저희도 당연히 그에 대한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지금 그런 목소리를 내기에는 조금 더 사태의 추이를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시점으로 좀 보여져서 그렇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노원구 관련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성과가 나오지 않는 사이 서울 외곽지역 규제지역 주민들이 강남 잡으려다 무너진다며 현수막을 내걸고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정작 규제에도 강남권과 한강벨트 집값의 상승률은 더 오르고 외곽지역은 떨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배준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남 투기 잡으려다 노원 사람 다 죽는다. 서민 재개발 사형 선고. 서울 노원구 곳곳에 지난 주말 걸린 현수막들입니다. 구청이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전부 철거했는데 모두 200여 곳에 걸렸습니다. 주민들은 연이어 집회에도 나섰습니다. 기부 체납 완화! 완화! 집값이 오른 게 없는데 한강벨트 등 급등 지역과 똑같은 규제로 묶였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너무 어떤 발전이나 비전이 너무 없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어떤 규제나 이런 게 너무 심화돼가지고 노후 빌라촌 주민들은 한숨을 쏟아냅니다. 4,600세대 규모 재개발이 진행 중인데
지난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거듭된 규제로 주민 동의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규제로 인해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손바뀜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동의율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노후빌라 밀집 지역이나 아파트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조합원들의 주택 공급수와 재당첨에 대한 제약도 추가됩니다. 살짝 뛰는가 싶었던 아파트값 상승세도 거래가 끊기며 다시 주저앉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한강벨트나 이미 규제 지역이었던 강남 3구는 여전히 일정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양극화 역시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예, 이 뉴스뿐만 아니고 아까 배준경 의원님도 그 화면에 나오긴 했는데 10월 15일 대책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을 여러 군데서 현재 받고 있고 부동산 종사자들도 아예 거래가 없다. 이런 불만의 소리가 여러 군데서 들립니다. 청장님은 우리 노원구 주민들의 그 화가 난 주민들은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집을 아무래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집을 보유하신 분이 맞고요. 제가 그 부분에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집값 상승률입니다. 투기과열지구 기준이 0.18인데 우리 노원구 0.85죠. 물론 투기과열지구의 기준이 저게 정량지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물가 상승률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집 밑에 성동, 송파, 용산, 소위 말해서 이제 강남권과 한강벨트 부분에서는 거의 수치적으로 한 3배에서 5배 정도 높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저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맞지.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극히 낮은 우리 노원구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는 그에 대한 우리 집 가진 우리 아파트 가진 사람들의 불만입니다. 또 한편 제가 그 중에 몇 개 구만 제가 돌출해서 그냥 그래프를 만들어 봤는데요.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송파하고 평당 아파트 가격이 한 2.1배, 한 2배 정도 차이 났는데 10년이 지난 올 11월에 보면 약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 계급화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느 아파트에 몇 평 사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상류층이냐 중류층이냐 하루층이냐 이렇게 구분돼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이 저렇게 심하다 보니 당연히 아까 앞에 했던 대로 앞에 그런 규제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라는 거기에 대한 허탈감,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 집 가진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마음이다라는 거고. 예, 충분히 공감하고 예.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지연 결국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당하는 그런 거가 있는데 현장에서 보면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저희 지역구는 재건축은 거의 지금 초기 단계라서 사실은 이 규제에 대해서 그렇게 미미합니다. 분위기가. 재개발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다만 지금 재개발의 상계 1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 관리처분 단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 조합장 얘기로는 많은 매매하고 정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었고 시장에서는 그 급격하게 매물이 잠기면서 인하고 매수사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가장 크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실수요자가 아닙니다. 저기 지금 정책 모기지론을 5천에서 1억 정도 다 줄여버렸죠. 청년 특례 모기지론이라든가 신생아 모기지론 이런 것도 다 그냥 다 줄여버렸고 서민 실수요자들도 줄였고 생초도 줄이고 다 줄였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실수요자도 있고 투자자도 있고 투기자도 있을 텐데 투자자 투기자는 잡아도 관계없겠지만
실수요자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집을 못 사게 하고 이 사람들이 집을 사도 4개월 이내 들어가야 되고 갈아타게 하면 6개월 이내 집을 팔아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나냐면 집 수요가 가장 많을 거고 사야 되려고 하는 30대에서 가장 많은 이번 대책에 부적절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그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를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통계는 아까 청장님 말씀보다 조금 다르네요. 그 부서에서 아마 저희한테 통계하고 청장님 통계 좀 그러니까 다른 제가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건 그 토지 시행하고 나서 예, 제가 설명드릴게요. 통계. 네. 자, 토제 실시하고 나서 1개월 후에 지금 우리 노원구에 변하는 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자료 요구를 해봤는데 딱 봐도 이제 2025년도가 좀 거래가 많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11월 달에 우리가 10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보면 지금 저게 통계라면 212건입니다. 아까 400몇 건이라고 말씀하셔서 아마 그거는 아마 구세에서 토지를 허가 신청하는데 연령별 분석이라든가 이런 분석건만 저희한테 준 것 같아요. 아니요 전체입니다 전체. 전체는 아까 그러니까 400몇 건은 10월 20일부터 11월 25일 한 달 동안 저희는 신고 들어온 게 있잖아요. 네. 토지 그게 거래 400몇 건이라고 했잖아요. 토지 거래 허가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할 테니까 집을 매매할 테니까 허가를 우리가 내준 게 449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저기 있는 것들은 저게 연령별로 아마 분석하다 10월하고 보니까 11월하고 이렇게 적게 조금 저거는 10월 전체를 저희 통계는 아까 토호제가 10월 15일 날 됐기 아니, 때문에 청장님 저 예. 10월 20일부터 이제 부서에 준 거예요. 부서에서 10월 20일부터 해서 아마 연령대 분석까지 준 자료만 아마 건수만 저한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게 449건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212건밖에 안 됩니다. 예. 자, 여기에서는 보면 역시 그 30대가 가장 구매가 많죠. 93건이니까 저게 퍼센트로 한 43% 정도 됩니다. 자, 거래 건수는 아까 말씀대로 작년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그래프에서 지금 안 나타나긴 한데 역시 연령층 30대 연령층이 가장 많고 부서에서는 저기에 구매했던 사람이 LTV가 40% 넘게 대출해서 집을 산 사람들이 50% 넘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노원구에 집을 살려면 대부분 다 50% 넘게 대출을 받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40%로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40% 이상으로 대출을 받아 신청 들어온 사람이 51%라는 거는 신혼부부는 그러니까요. 안다고요. 그다음에 생애 생초하고 최초주택 예, 실거주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지금 거래를 하고 있다고 보는 그러니까 거죠. 실수요자 위주로 예, 예. 들어왔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40%에 대한 LTV 제약은 결국 우리가 서민들이 집을 사는데 상당히 제약적인 것이 있다는 네, 걸 제가 그렇죠.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자,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 거래량이 거래 절벽이라고 그럼 그 말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아니, 드리는 맞습니다. 거고요. 예, 그거는 그다음에 이 거래의 질을 좀 따져 보니 30대가 가장 많습니다. 맞습니다. 30대가 43%, 40대가 21%. 그리고 그 LTV 40% 이상 대출을 초과하는 거 51%인 거 보면 그러니까 그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40% 이상 70%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집을 산 게 50%가 넘는다는 거는 실제로 정말 젊은 신혼부부나 생애 첫 주택인 사람들이 굉장히 이번에 거래를 많이 했다. 절반 이상이 넘는다. 실거주자하고 생초가 거기에 해당되고요. 자, 아파트 경매 현황을 잠깐 제가 아파트 경매는 부동산의 선행 지표입니다. 이 시장의 가치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자, 보시면 규제 전에 2달 동안은 11건의 날짜가율 90%고 규제 이후에 보니까 12건이고 80.5%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좀 의아했던 게 그거죠. 건수가 많은 것들은 호황이라든지 부동산에 호황할 때는 건수가 많아집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지죠. 근데
건수가 적은 것은 침체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노원구가 규제되고 나서 엄청난 폭발적으로 매매 건수가 많고 심지어 경매 건수도 많고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라는 게 대해서 제가 약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년에 집값 공급이 없다, 오른다, 전세가도 오른다 하는 언론에서 많이 떠들다 보니까 집 없는 무주택자가 덜 큰 겁이 나서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내가 벼락거지 될 수도 있겠다. 노원구라도 지금이라도 잡자. 이런 거의 일환이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게 현장에 지켜가보면 지금은 매물이 없고 매수자가 없다고 지금 저희들 얘기하니까 그때 그 당시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노원구가 규제가 된 이후에 가격 변동률을 보면 아까 이 부분에서는 잠깐 청장님하고 데이터가 다른 것 같아요. 부동정보원의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전반적으로 서울시 전체가 아직도 약간 오른다. 근데 보시면 아까 제가 자료 본 것에 비해서 확연히 이 규제 이후에 오르는 폭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규제는 우리 노원구에서는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기여를 했다. 이런 데이터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지표를 보여드리고 앞에 우리 노원구민들의 어떤 화난 주민들의 그걸까지도 제가 데이터화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이걸 우리 노원구 구청의 정책으로 뭔가 자료라도 좀 써서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들을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님 생각해 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 저기 10월 13일 10월 그러니까 토지 하기 전에 예를 들면 광진 같은 경우는 지금 광진이 13번인데요. 1.29였는데 저 끝에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로 보면 0.18로 떨어진 거죠. 그 상승률이 변동률이 네. 1.29에서 0.18. 맨 밑에 성동 23번 성동도 1.25에서 0.43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어찌 됐든 집값이 뭐 어떻게 표현하에 달려있지만 뭐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뭐 전부 다 1점대에 있는 곳도 지금 우리 노원은 0.06으로 그 전에 0.14일 때보다 더 떨어진 상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하향 평준화된, 그러니까 평준화된 데보다는 하향 안정화된 그런 추세를 보이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좋은 자료시고요. 좋은 자료 있어서 저도 이걸 보면서 이거를 좀 가지고 좀 분석을 해서 주민들께 좀 잘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1호 부동산 대책이 해제되어야 하는 노원구에서는 해제되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전에 보여줬던 이게 단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사실은 뭐 저는 아주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지표로서의 참고사항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칭에는 집값 상승률 하기 전에 집값 상승률은 규제 대책 전입니다. 7월, 8월, 9월이죠. 단순 비교하면 송파하고 비교하면 한 4.4배 정도가 우리 송파가 많이 가격이 올라요. 그런데 이게 우리 노원구도 규제를 묶어버리고 나서는 송파구는 12.5배가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를 규제를 안 묶어도 4.4배가 이미 송파는 오르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를 규제를 묶어버리니까 더 차이 나는 더 초양극화되는 현상을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좀 허탈해하고 분노하고 하는 그런 지점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고 그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갈 길이 바쁜 우리 재개발 재건축에 족쇄를 채우는 제가 지금은 그런 효과가 불행은 아닙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이 돼서 이게 계속해서 제도가 고차가 돼서 조합 설립 단계 전까지 가면 아마 반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예. 예. 재산 행사를 못한다고 하더라. 동의서 써주면 안 돼. 동의서가 안 거쳐지는.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우리 노원구는 더더욱 슬럼화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빨리 우리는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의원님 예, 충분히 저- 공감하고요. 예, 쭉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말씀 예. 제가 하십시오. 서민 실수요자들한테도 주거 사다리를 더 튼튼하게 해서 실수요자들이 마음 놓고 집 사고 팔고 이사 가고 하는 자유권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완전히 묶여 있다 보니 실수요자들 우리는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집을 못 사게 하느냐에 대한 강한 불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월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세 자금을 낮췄죠. 3억에서 2억을 낮춰놓고 DSR 적용시키기 위해서 전세금이 많이 내려갔어요. 지금 토지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반드시 집을 전 세입자 내지는 월 세입자 있으면 집을 비워줘야 됩니다. 비워줘야지 이사를 할 수 있으니까 매매가 가능하죠. 전세 월 세입자가 있는 집들은 무조건 하고 하나씩 전세가 없어지는 현상입니다. 안 그래도 내년에는 공급이 절대 부족하다고 하고 있고 제가 현장에 지난주 현장에 나왔을 때 이미 전월세 가격은 굉장히 상승 곡선을 타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본 데 내년에 굉장히 전월세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접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크게는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잔잔한 규제들이 있습니다만 그것들은 자체하더라도 크게 이 4개 분류에 속해 있는 우리 주민들이 상당 부분이다. 그래서 아마 전 월세 사람들도 아마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모르게 해도 한 45% 이상 되지 않을까 싶은데 노원구에서 한 49% 정도 됩니다. 몇 프로? 예, 자가 비율은 51%고요. 51% 40%. 전월세는 49% 정도 49% 됩니다. 입니까? 예. 거의 한 반반이라고 제 보시면 될 것 느낌과 같습니다. 비슷하긴 하네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도 다 우리 노원의 국민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상당히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청장님 말씀은 이제 상황을 쭉 지켜보면서 우리가 구에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에 대해서 가겠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 청장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그 앞에 PT하면 좀 보여주시면 아까 예, 지금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강남 14번 강남은 0.25에서 0.24거든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성동은 아까 말한 1.25에서 0.43으로 많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송파도 0.93에서 0.53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용산도 0.63에서 0.38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강남 4구와 한강벨트의 집값 오름세를 누르기 위해서 이 토호제를 발표하면서 애꿎은 노원까지 이렇게 풍선 효과가 갈까봐 묶어버린 피해를 당한 거잖아요. 그 말은 그러면 이 강남 4구의 집값이 안정화되는지 추이를 지켜보면 이 그래프가 사실이라면 확실히 정책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집값이 예, 그렇죠. 안정. 그러면 이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추세로 계속 가고 계속 집값이 떨어지고 안정화된다면 정책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에 제가 풀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잡기 위해서 통선 효과 때문에 우리를 묶었다면 여기가 안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 효과를 거뒀으니까 그럼 노원을 풀어주세요. 이런 근거가 되는 데이터여서 제가 되게 반가운 데이터로 좀 보여지고요. 예. 이 데이터는 한국 부동산을 예, 이건 정확한 걸 겁니다. 예, 예, 정확한 거. 정확한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도 아마 그런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이 흐름을 좀 보면서 그래서 이게 2달, 3달 정도 쭉 꾸준하게 견고하게 이렇게 안정화되는 추세로 간다면 충분히 저는 푸는 시기가 앞당겨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 저희도 모니터링 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풀어줘라.
이제 정책 효과 거뒀지 않냐.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이제 재건축에 대해서 우려하셨던 미래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당장 재건축 재개발 우리 노원에 이 토제로 인해 가지고 뭐 조합원 양도나 이게 그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동신 아파트 정도가 거기는 관리 처분을 지금 통과됐기 때문에 거기하고 상기주공 5단지 정도입니다. 나머지 재건축 아파트들은 아까 말씀드린 조합이 설립이 돼야 이 영향을 받는데, 말씀대로 지금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신통기획으로 신청 들어온 게 19개입니다. 19개 중에 지금 서울시에 신통 자문을 받은 곳이 5군데가 6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람아파트, 한신 3차, 태능 우성, 그 다음에 장미아파트, 중계 그린, 이런 식의 지금 5개가 가장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런 데가 지금 조만간에 신통 자문이 끝나면 이제 동의를 받아가지고 7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물론 조합으로 갈지 신탁으로 갈지는 아파트마다 사정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최소한 1년은 뭐 걸리긴 할 텐데, 말씀대로 1년 후라 할지라도 지금부터 동의를 받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런 우려 때문에 토지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양도 양수를 못한다면 내가 안 할 거야, 이런 우려가 충분히 저는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최소 1년, 2년인데 저는 토지가 그때까지 그 전에 풀어야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가 면밀하게 좀 살펴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제 사견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굉장히 높죠. 1,470원대인데 그 환율로 인해서 사실은 금리 인상 압박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자본 유출이 너무 심해서.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동결로 갈 것 같고, 실제로 시장에서는 6%대 지금 금리로 지금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노원에, 외곽지에 있는 우리 노원에서 6%대 금리를 주고 이 토지 허락으로 집을 산다. 제가 본 데는 굉장히 매수세는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제가 본 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향 안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현실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향 안정으로 가는 기조가 보이면 빨리 네. 해제할 수 있도록 청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재개발도 아까 걱정을 하셨는데요. 당장 상계 1구역하고 2구역이 1구역은 지금 관리처분 조만간에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이제 임박한 그런 단지긴 한데, 얼마 전에 1구역, 2구역 조합장을 만났는데 제가 이런 걱정을 했어요. 우려를 전달을 했더니 이미 거래가 다 많이 돼가지고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고, 자기 그 조합장들은. 그래서 정말 그런가?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조합장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긴 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도 재개발 준비하고 있는 뭐 5구역이라든가 3구역도 계속 줄줄이 대기 중에 있고 상계 5동도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인생을 잘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한 가지 좀 제가 그 건의가 있는데, 보존개수입니다. 보존개수가 우리 노원의 큰 선물이었죠. 네. 예, 2% 2.0까지 해서 사업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었는데, 우리 노원구의 재개발 재건축의 보존개수 2.0을 다 찾아볼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가 아마 1.8에서 1.9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는 데는. 맞습니다. 결국 그것이 서울시에 제시하는 공시지가가 낮아서 그렇거든요. 국토부에서 공시가를 제시했던 그를 적용시키면 한 830만, 40만 적용시키면 우리 노원구는 거의 대부분 2.0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 공시가를 굉장히 낮춰 720만대 낮춰다 보니까 결국 상당 부분 우리가 혜택을 다 못 받는 게 있어서, 제가 본 데는 이 부분도 서울시에 서울시에 얘기됐죠. 서울시 자체로 올려주든 아니면 국토부에 있는 공시가를 좀 적용시켜 주든 해서 우리 노원구의 재개발 재건축을 사업수도 높이는
그것도 좀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공감 가는 이야기인데요. 그거는 제가 이제 그 보전 개수 이야기는 뭐 그 워낙에 진행 과정을 제가 같이 지켜보고 제가 또 건의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근데 그 서울시원들도 같이 노력을 했는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원을 좀 파격적으로 이렇게 좀 특히 강북권은 파격적으로 적용을 하는 분위기였는데 막판에 이제 이 강남 쪽에 또 이 눈치 그 뭐랄까요? 약간의 균형적인 뭘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조금 애초에 초안보다는 조금 좀 후퇴해서 적용이 됐다고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강남북을 같이 놓고 균형 이렇게 보지 말고 제가 서울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워낙에 기울어진 운동량이기 때문에 강북에 맞는 특별한 용적률, 특별한 보전 개수를 특화해서 적용을 해줘야 이게 이 강북의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지. 똑같이 무슨 형평성 그동안에 해왔던 문법으로는 재건축 추진 속도가 나질 않는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손명래 의원님도 또 오세훈 시장님을 통해서 또 그런 이야기를 계속 좀 주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지금 시장님께서 계속 강북권에 최근에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이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오실 때 특히나 저도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거 동의합니다. 뭐 없는 땅 찾아가지고 막 그냥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면서 하는 것보다는 근데 강북은 자꾸 그럴 때마다 강남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워낙에 잘 되니까 굳이 보전개수 적용 안 해도 되니까 강북만의 특별한 어떤 그런 그 개수 어떤 인센티브 이런 거를 적용해야만 강북의 재건축 시장이 속도가 좀 붙는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그건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그러니까 이게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이것도 제가 보는 보전개수 비슷한 개념이지 않냐. 그러니까 강북의 낙후된 지역에는 뭔가 우대를 해주고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네. 거에 대해서 보전개수도 아마 그 이상성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노원구가 어쨌든간 실효 대책에서 빨리 좀 해제가 돼서 우리 주민들이 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우리 노원 구민들의 불만과 어려움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노원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의 자산 계층이 낮아져서 이제는 서울에 이사갈 곳이 없다고 한숨 짓는 주민들과 곧 새집에 살겠지라는 희망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사업이 지연될까 봐 또 과다한 분담금을 극지하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무주택자는 매물 잠김 현상과 은행 융자 부분의 감소로 원하는 집을 사기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 규제는 노원구 입장에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규제가 해제되기를 희망하며 여기에 계시는 구청장님과 집행부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도 부동산 규제 재지정 및 해제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노원구의 현실을 감안하여 부동산 규제를 빨리 해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 구정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